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위주로 할게요. 3페이지에 보면 응급복구 장비 운영 및 확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630만 원 응급복구 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게 자주식 제설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자주식 제설기가 어떻게 생긴 거죠? 일단 저 눈 내리면 네. 그 인도나 이런 네. 거를 이제 바람으로 해서 이제 옆쪽으로 이제 옮기는 그런 기능이에요. 바람으로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눈을 빨아들여서 날리는 거예요? 청소기처럼 빨아들여서 이제 옆으로 이제 날리는 방식이죠. 그러면 눈이 오면 그거를 대면 거기 빨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인도에 눈을 있는 거 날려버리는 인도에 거예요? 있는 거를 이제 차도 쪽으로 이렇게 예, 그냥 보내는 이렇게 걸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네. 바람 불어서? 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아니 이게 몰라서. 흡입해서 이제 흡입해서. 출구로 통해서 이제 나가는 방식.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뭐 한 대에 210만 원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현재 평택시에 이게 노후돼서 다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신규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이게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예. 없고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손한명 의원님께서도 이게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예. 그 인도에서 이제 미끄럼 사고가 예, 시민들이 그렇죠. 이제 안전 사고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니까 예. 그런 거에서 이제 신속하게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눈을 좀 치우면 그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단 세 군데에서 3개 동에 먼저 설치를 이렇게 보급을 해보고 그 기능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면 근데 다른 25개 읍면동까지 이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어떤 기계라면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기계를 사람이 타고 움직이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좀 듣고 싶어요. 예. 뭐 아직은 구체적인 장비까지는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승용은 아니고 예. 사람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구동하는 걸로 이 사람이 제어하는 방식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저기 인위적으로 수동으로 네. 그냥 갖고 다니면 손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장비가 있으면 이를테면 이제 밭에 보면 이제 관리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움직이면 뒤에서 사람이 조종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서 크지 않은 이제 읍면동에서도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장비들을 그거 알아요. 예, 예. 아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관리기 같은 것도 사람이 타고 운전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기계를 우리 청소기나 뭐 이런 거만 등에나 뭐 메고 다니면서 후하고 보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차를 타고 밀고 다니면서 미는 겁니다. 이렇게 쭉. 그냥 승용 방식이 아니고요. 예. 잔디 깎는 기계라고 연상하시면 그러니까 그와 등에다 유사한 그냥 거라고 개인으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하는 기계라 이거. 드는 게 아니고 이제 밑에 바퀴가 달려서 밀고 다녀요? 구동을 하면 이제 이 그 인도로 제초 잔디 깎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인도로만 그냥 다면서 부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냥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 제설기라고 하니까 일단 알았고요. 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폭염 대책 우리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이제 미리 저기 예산을 이제 들여가지고 이게 이제 7, 8월에 이제 보급이 됐죠. 이렇게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고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그 근로자들이 이거 입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하더라고 시원하고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궁금 사항이 뭐냐면 그 산출 내역에 보면 야외 근로자 대상 그 냉방 지원 중에서 이제 파라솔이 이게 25개가 있어요. 파라솔이 이제 15만 원, 이제 25개면 이게 375만 원인가 이제 이런데 쿨토시나 쿨조끼 같은 거는 이제 그 근로자들이나 그 입으시는 분들이 이제 이거는 가지고 갈 수가 있겠지만 이거 그 파라솔은 이게 이제 설치하고 이렇게 좀 장비가 좀 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차후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걸
예. 그래도 어떻게 접어서 두는 이거는 거는 예 근로자들을 해서 이 배부는 우리 이제 도로 건설 하는데 건설도로과 하고 예. 이제 안출도 건설도로과 도로공사 현장에 이제 배부를 우선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이제 도로변 교차로에 있는 그런 파라솔은 큰데 예. 이거는 이제 그런 정도는 그렇지. 아니고 접어서 폈다 우선 접이식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잠시 쉴 동안 좀 그늘을 좀 만들어주기 위한 알아요. 그런 근데 그런 거. 요거는 어떤 설치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개인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렇지는 건지 아니면 이걸 다시 쓴 다음에 장비 보관해서 장비를 보관해서 차후에 다시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그런 내역이 없어서 이거는 그러면 각 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나요? 예 건설도로과하고 안출 건설도로과에 이렇게 배부를 했던 배부해서 그러면 뭐 재활용할 수 있으면 다음 예. 해에 뭐 하든지 햇빛 가리개로 쓰든지 이렇게 네. 하는 건지 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지 우리 그 평택시의 자원이잖아요. 이게 보면 일회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15만 원씩이니까 이런 거 관리도 필요하고 다시 쓸 수 있으면 다음 기회에 또 써야 될 것 같아서 궁금 사항이라 여쭤본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22페이지 평택호 횡단도로 국비 지역 이제 개발이 있는데 이게 서남부 지역 연결과 미군기지와 이제 평택항 연결 및 물류소송 편익 제공을 위해서 이게 건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1-109면 위치가 어디겠죠? 위치가 그 장수교차로 장수리에서 현덕 현덕 그 황해경제자유교차로 네네 거기까지 황해경제 자유무역 지역 지역 예, 지나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그러면 연결되는 이제 거. 이 공고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사 구간이. 예, 그런데 이게 보면 또 금액이 지금 상정 금액이 30억을 요구했는데 차후 향후가 61억 6,8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이 그러면 이게 내년도 12월까지 준공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준공 예정인데 올해 그 4차 추경 예산에 또 이 금액이 추가가 될 건가요? 아니면 3차 추경 끝나고 이건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이 되는 건지? 현재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총액을 봤을 때 한 예. 95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더 사업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30억 되고 예. 그다음에 한 70억이 부족한데 이번 추경에 30억을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족액 40억은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말까지 다 이제 준공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 하고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큰데 본 예산에 이게 그 투입을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30억이면 크잖아요. 이런 금액이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39번 도로 그 장수교차로에 이렇게 보면 원래는 개착으로 도로를 끊고 우회도로 내고 이걸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비개착으로 터널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예산이 한 50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예, 어, 그래서 이 공사 구간 때문에 이게 사업이 지연이 되는 건가요?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장수 교차로의 그 교차로 개선 문제 때문에 예. 수원국토랑 협의하는 과정이 계속 이제 지연이 됐었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착 공사를 이제 비개착으로 터널식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교차로 개선 문제는 저희가 수원국토관리사무소랑 더 지속적으로 해서 좌회전 차로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그 나가겠습니다. 터널에서 여기 장수 저 교차로 쪽에서 나가서 평택항 쪽으로 가다 보면 바로 그 터널 지나자마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좌회전을 해서 39번 도를 다시 탈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내막은 전혀 우리가 보고를 받지를 못해요. 어떻게 그거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 좌회전 차로를 확보를 하려면 네. 이제 통로 박스를 넓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래서 공사는 좌회전 차로까지 확보를 해서 박스를 넓게 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좌회전 차로를 이제 승인 받고 하는 문제를 저희가 계획은 지속적으로 없어요? 아니요, 협의는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차로기 때문에 네 방향에서 다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이게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통로 박스 나와서
좌회전에 다시 39번 도로 타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저쪽 끝까지 가서 턴을 하든지 뭐든지 했든지 예, 이런 맞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이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런 불편을 이제 없애려고 주민 예. 불편사항을 해소하셔서 이런 것도 예, 천장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37페이지 도로 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가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거 질의 이제 우리 손하명 의원님께서 해주실 거고 이게 제초 그 도심지 제초 사업 일식비로 이게 5천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네요. 왔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게 우리 그 교통국 그 예산이 이게 총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초 이제 초예산이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1억 8천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네. 그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 조기에 한 사업 구역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5천만 원을 더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해서 이거 제초 작업 사업은 언제 실시할 건가요? 저희가 그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그 요번 예산에 본예 저희 3회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되면 저희 지금 이제 그 아마 세 번째 깎는 시기가 아마 9월 말에서 11월 달 보통 이제 그 일반 저희가 3회 정도 예초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7, 8월 달 그다음에 9월 이후에 이제 보통 10월에서 10월 9월 말에서 10월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이제 우리가 장마철 지나고 우기철이 지나서 구석구석 물론 이제 국도나 대로 이런 데도 굉장히 잡초가 많이 우거져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뭐 눈에 시민들은 어떻게 뛸지 몰라도 저희들은 이거를 담당하다 보니까 알죠. 제초 많이 우리 예초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도로마다 안성RC에서 나오는 그 옆에 한번 보세요. 거기도 막 잡초가 우리 키만해요. 이게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뭐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다 자세히 얘기를 못하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하면 3회 이거 추경 예산 반영되는 대로 예초 작업 신경 써서 구석구석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의원님 각별히 신경 써서 네, 예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설해 예방 대책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가을 지나고 이제 겨울철이 되게 되면 눈도 많이 오고 얼음도 많이 이제 끼게 되는데 이게 예산이 이제 이번 총사업비 중에 이제 총사업비가 지금 3억 9,5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됐는데 사업량의 염화칼슘이 700톤, 소금이 200톤, 살포기가 15톤짜리 2대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염화칼슘하고 소금의 그 단가를 살펴보니 그 염화칼슘이 소금의 한 더블 정도 한 3억 톤당 20kg짜리인가 그게 뭐 한 33,000원 정도 되고 소금은 15,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게 그 우리 시에서는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어느 거를 더 많이 사용하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제설을 하게 되면 예. 그 이제 기온에 따라서 이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경우가 있고 소금을 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단가가 소금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제 톤당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13만 원 정도가 사기 예,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기온이 급강해서 마이너스 5도씨 이하 떨어지면 그 눈 자체가 녹질 않습니다. 그래서 살포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금은 이제 기온이 마이너스 5도씨 이하일 때 예. 이제 소금을 사용을 하고요. 기온이 더 내려가서 5도씨 이하 떨어지면 급강하게 되면 염화칼슘을 구입을 좀 해서 구입을 사용하고 있고요. 기온에 따라서 살포하는 양이 이제 바뀐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연간 저희가 이제 본청 사용량만 한 2,000톤 정도 좀 살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본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요구를 좀 안 했었고요. 예. 이게 이제 그래서 그 3회 추경에 이제 반영을 이제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너무 이제 일찍 예산을 이제 구매해서 이제 보관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3회 추경에 3회 반영을 추경에.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염화칼슘은 이게 알이 굉장히 이렇게 굵죠. 막 어떻게 뭐 작은 자갈만한 크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길에 뿌려져 있는데. 네, 근데 의원님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왜 예.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염화칼슘이 이제 오래되면 염화칼슘이 이제 그
굳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이제 좀 늦게 시기에 맞춰서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긁은 건 아닌데 혹시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지금 저희가도 현재 한 1,400톤 정도 지금 보관하고 있는 제설차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 구입해 놓은 게 그런 게 일부가 이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이제 겨울철에 운전하다 보면 뭐 염화칼슘이 그 제설 효과가 그 마찰 일으킬 때 그게 효과가 뭐 소금보다 뭐 몇 배의 효과가 있어 염화칼슘을 쓰신다고 하는데 이게 또 단점이 있어요. 보면 저희들이 이제 눈 녹을 때 척척하고 다니면 그 차량 밑면에 이렇게 붙으면 그게 부식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 차량 그 자체 예, 면이 이제 이래서 물론 눈이 그렇게 많이 오고 막 심하게 오지 않으면 이거는 이게 보면 그 차량 운전하고 다니는 시민들은 다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차에 튀면 더 부식이 더 빨리 와서 이것 좀 어떤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이제 자료도 찾아보고 제가 했는데 뭐 눈이 많이 올 때는 뭐 이제 필요하겠지만 좀 뭐 할 때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소금 뭐 이런 살포할 때는 그런 것도 좀 참작하셔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시민 안전을 위하면서 적지적소하게 저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소사벌 상업지역 공용주차장 이게 이제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31억 9천만 원이 이제 이번에 이게 계상이 됐는데 이게 특별 교부금 얼마 받으신 거죠?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특별교부세 7억 22년도에 받고요. 그다음에 예. 조정교부금 10억 받아가지고 38억. 그다음에 이제 도비 18억 받아가지고 56억 지원받았습니다. 56억 지원받았죠. 이게 원래 그 소사벌에 있는 공원 부지에다가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공원 그 지하에 훼손을 안 하고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1층에다가 50면 하고 그 죽백동 799 필지 거기 매입을 99번지를 매입을 하신 거죠? 이번 이제 LH 쪽이랑 매입하는 곳으로 예. 이제 협약을 해서 아직 매입은- 이제 예산이 이제 수립이 되면 그 매입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176면을 이제 이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거 하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저희 의원회에서 많은 그 대화들이 상충 대화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교부금 한 50매덕을 받은 게 있어서 이걸 저희들이 사용을 거기에 이제 공원 부지에 사용을 아니면 이게 반납을 해야 될 처지에 있다 이제 해서 어쩔 수 없이 공원을 훼손하고 여기다가 이제 주차 면수와 이제 그 이제 너무 작으니까 이제 그 죽백동에 이제 799 번지를 이제 매입해서 할 예상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준공 공사 추진이 이제 2024년도 5월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준공은 언제 정도 할 예정인가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보상협의 이제 그 LH의 이제 보상 잔금이 이제 10월 11일까지 추경 세우는 것까지 해서 잔금을 주면 예. 공사에 들어가서 이게 지평식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주차장은 아니기 때문에 예. 공사 기간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 져가지고 그쪽 소사벌구 상업구역 내에 상인들이나 아니면은 찾아오는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처음부터 이제 주차장 계획을 세울 때 여기 우리 교통 여기 행정과에서도 이렇게 보면
탁상 공론에 치우쳐서 무조건 뭐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애초에 그 상인들이 욕을 하고 무조건 들어주고 민원 뭐 이렇게 해소라고 이거를 처음에 했다 이렇게 시행착오가 오잖아요. 이런 거 주차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 계획하고 이러실 때 주민 의견 충분하게 청취하시고 할 수 있는지 그 여부 그 법적인 문제까지 다 따져 보시고 하시면 차질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예, 잘 이거를 알겠습니다. 잘 해서 애초에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 57페이지 그 광역버스 요거 한 가지만 끝낼게요. 대광이 광역버스 중공영제 실시 사업에 이게 추가 비용이 지금 그 2억 1천만 원이 추상이 됐는데 지금 M버스 추가 비용 부담액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M버스가 하루에 몇 번 운행하죠? 네, 엠버스가 지금 52회 다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2회. 네, 그러면 먼저 그 증편된 건 아니고 네. 그리고 막차가 서울에서 이렇게 평택에 출발하는 막차가 몇 시죠? 늦게 11시 이후까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1시 이후도 넘어요. 네, 네. 여기 도착하면 1시간 넘어가요. 네. 그거 몇 시 막차인지 그거 좀 한번 알아봐 막차 주시고요. 시간,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엠버스를 타려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고용지원센터 같은 데서 저희들이 이제 차를 한 번씩 이렇게 타보려면 좌석이 없어요. 좌석이 없어서 그 이전 이런 쪽으로 가고 아니면 저쪽에 라이프 아파 쪽이나 이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타면 자리가 없다고 출장소 앞에나 고용지원센터 앞으로 막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횟수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지금 엠버스가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서 예. 그렇게 의원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엠버스가 지금 대광이 지금 승인 대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예. 저희가 뭐 마음대로 저희 시에서 증차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대광의 승인을 좀 득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수차례 드리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승인이 안 나서 원하시는 대로 증차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의 뭐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 이 버스는 다른 버스 회사 같지 않고 굉장히 그 승객이 이렇게 많으셔서 이게 추가 비용이 왜 필요한가? 운행이 이게 진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가 비용 왜 필요해요? 이게 맨 처음에는 저희 시에서 전액 지원을 했었고요. 결손금 부족분에 예. 대해서 이제 대광위로 이제 공공버스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국도비 50%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이 대광위로 넘어가면서 하반기에 그러니까 비용이 이제 추가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엠버스를 다른 버스 그러니까 회사 같지 않고 네, 엠버스만 많이 이제 운영이 잘 되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비용을 또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급을 해야 이거 엠버스에 대한 사항만 아니고요. 요번에 지금 추가적으로 2억 1천만 원 올린 거는 예. 기존에 6,600번하고 540하나번에 대해서 또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이제 엠버스가 대광이 같이 광역버스로 포함됐다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 대광이에 지급되는 비용이 추가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엠버스에 대한 사항만은 아닙니다. 알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우리 뭐 저기 추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공항 버스가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까지 가죠. 인천공항은 하루에 48회인가가 있어서 버스 타고 오기도 좋고 또 공항에서 오기도 굉장히 편한데 공항 버스 그러니까 우리 국내 김포까지 가는 건 여기서도 가는 게 하루에 3번뿐이 없어요. 하루에 3번뿐이 없고 9시 뭐 12시 45분 뭐 3시 이렇게 해서 그 비행기표를 잘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없고 또 돌아오는 길에도 그 오는 정편이 새벽 6시 몇 분하고 오는 게 오전에 9시 50분 막차가 4시 50분 있어요. 50분이 있는데 이번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제주도에 가셨던 분들이 태풍이 와서 이게 며칠 이렇게 이제 발이 묶였잖아요. 오시는 과정에서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이제 이랬는데 연착이 비행기 시간을 뽑았는데도 막차 시간 맞춰서 뽑았는데 또 연착이 또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는 없지만 했는데 오고 와서 보니 도착이 5시 반, 5시 40분 돼서 막차가
4시 50분 표를 예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가 없죠. 더 이상은 너무 4시 50분에 버스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공항 철도 타고 노량진 와서 집에 오니까 3시간이 소요가 됐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누이 제가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버스 이거 다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 보면 추가 비용까지 지원해서 해주는데 왜 공항 버스 텅텅 비어서 물론 다닌다고 이래서 저기 횟수를 줄이는데 이게 그래도 우리 국내 다니는 사람들도 공항 김포공항 가잖아요. 그렇다고 청주공항 우리가 버스 저기 운전하고 가야 되잖아요. 버스가 없어서 이거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이거 신경 쓰셔야 돼요. 네, 위원님 보통, 공항 버스는 시외 버스라서 저희 시에서 뭐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광이나 뭐 이런 데도 얘기를 예, 저희가 하셔야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다 이해하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관련 업체에도 수차례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차량의 이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 차량에 대해서 좀 증편을 해달라는 사항도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네, 지속적으로 좀 건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 평택시의 관할이라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거 역시도 우리 평택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다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참고하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엠버스 막차 예.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12시 20분에 강남에서 있습니다. 12시 20분. 네. 예, 그래 1시 넘었는데 그 밤에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서 출발하다 보니까 예. 평택에 오면 그 정도 예.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먼저 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그 순환구 단체 장비 및 활동 지원에서 지금 내구 연한이 7년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 개요 쪽에 보면은요. 이 7년의 기준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뭐 품목별로 되어 있는데 모타포트의 경우에는 이제 7년이 내구연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럼 이번에 이제 추경에 올라간 거는 이제 해병 전후회가 저기 5개 지부로 돼 있는데 4개 지부가 모타포트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현재는 2008년도에 구입한 모타포트가 평택지에 꽤 있었는데 그게 이미 폐기가 사용 못해서 이제 폐기가 됐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는 그 폐기된 거를 저희가 이제 새로 신규로 모타포트 구입해 주는 예산을 이제 반영한 겁니다. 2008년도 것이요. 예, 예. 지금은 이제 세계 2005년도 거, 6년도 것도 그 전에 것도 산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상태가 2008년도에 구입한 것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미리 폐기한 2008년도 거를 이제 구입하게 된 겁니다. 아, 그건 이미 폐기한 상태에서 예, 이제 폐기한 신규로 상태입니다. 예. 이제 되어 네. 있는 거죠. 네, 네. 그 다음 장에 보신 그 모터보트 보유 현황에 대해서도 이제 좀 연결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뭐 구입 연도에 보면은 이제 2018년도 때 보면은 5개가 이제 거의 동시에 아, 네. 구매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전에 사용하던 게 이제 내구성이 다 돼서 지나서 이제 그 교체식으로 신규 구입을 한 건지 아니면 이제 추가로 아예 새 걸로 이제 하나를 더 하신 건지. 제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봤을 때는 2018년도에 이제 저희가 순환구조 단체가 5개 단체 있습니다, 시에. 그 당시에는 이제 해병전후회를 하고 이제 해마 다이빙 단체 외에는 아마 이 보트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체들의 신규로 구입을 해준 거고요. 그 5개 단체를 모두 다 한 대씩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2006년도, 2005년도, 2009년도 지금 내구년도가 거의 뭐
17년, 18년, 14년 이렇게 지금 연식이 돼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내구 연한에 비해서 훨씬 지금 초과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내구년 수는 7년은 경과했지만 이 상태가 양호한 상태예요. 저희가 이제 그 지부에 있는 회원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구동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 교체해달라는 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이 2008년도 거는 왜 교체냐면 사용을 좀 많이 했어요. 횟수가 다른데 지부보다. 그래서 이제 좀 나이가 많이 훼손이 됐고 그래서 폐기하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산 보트를 교체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때 한 대밖에 없었나 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제 교체한 거가 거의 그거를 주력으로 그러면은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성능 면에서 이게 월등하게 차이가 네네. 났나 보죠. 그러면. 네. 이 내구연한 이 7년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인가 뭐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쪽 이게 구호단체 쪽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기준이 어디서 정해진 거죠? 이게 보면은 저희 이제 공공기관이나 저희도 이제 물품 구입을 할 때 각 장비별로 내구년한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를 구입하거나 교체할 때는 그 내구년한을 이제 보고 그 기한이 지난 것들을 이제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거는 이제 구입한 연도는 오래됐지만 아마 그 단체에서 그 장비를 관리를 아마 철저히 잘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구동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번 게 2,500만 원으로 해서 한 대 되면 그 전매 연합회 같은 경우는 총 4대로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 되겠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들하고의 그런 밸런스는 지금 맞춰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제 순환구조 단체 중에 그 해병 전우회가 이제 활동 많고요. 거기에 이제 다른 지부는 이제 하나의 연합회로 구성돼 있는 것에 비해서 이 해병 전우회는 5개의 지부로 나눠져 있어요. 그 평택 뭐 서부, 동부, 송탄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지부가 나눠져서 연합회가 형성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보트가 다른 단체보다는 이제 숫자는 많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거를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폭염 대책비 도비로 이제 지원 받는 건데 뭐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해가 갈수록 이제 뭐 지금 온도라던가 이게 높아지고 그거에 이제 대응하다 보니까 예산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가 죄송합니다. 이게 그 말씀드리려는 게 그 일단은 풍수해부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에 이제 2억 5,800 정도의 그 사업비가 들어갔었고 2023년도에 이제 본 예산 요구액에는 이제 1억 9,600이었다가 이번에 추경으로 돼서 총 2억 4,800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리려던 그 폭염 그거라는 정반대로 그러니까 사업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이제 그 지금 기온 자체가 폭염이 계속 심해지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제 그 풍수의 그런 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났고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오히려 좀 증액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 자체가 대부분이 성격이 이제 도에서 이제 긴급하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 손입전 예산으로 이제 편성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내려오는 목적이 대부분이 어떤 큰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일단 야간 근로자 이게 폭염 대비해서 그 야간 근로자라든가 이게 취약계층을 대상 위주로 대상이 선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이 물품으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 뭐 사용 수혜 대상은 많은데 그 금액의 차이에서는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큰 예산이 크게 차지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늘막을 교체로 해 크게 시설을 그게 설치한다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제 아마 의원님 여쭤보신 거는 이제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 주신 건데 이제 해마다 이제 저희도 홍보를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 가입하신 분들이 사전에 있고 특히 이제 대상자분들을 이제 각 복지부서 쪽에도 협조를 받고 해서 취약계층 분들 위주로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이제 가입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소상공인 분들도 이제 가입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렇게 홍보가 저희도 이제 하고는 있는데 좀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고 또 기 가입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느는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도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지금 이제 추경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풍수해 보험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이 풍수해 보험이 이제 이게 지원해 주는 범위가 전액 지원해 주는 대상이 있고 그 일부를 지원해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게 주택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침수 예정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이 보험을 신청할 때는 전액을 지원해 주지만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부담이 있어요. 이게 소액이지만 그 자부담이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서에 명기된 게 이제 구분이 주택과 온실과 소상공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한 14,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실은 평균 제곱미터당 이제 인실 면적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한 86만 6천 원이 이제 보험료가 납부합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6천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전액 지원해 준다 그러면 대상자들이 다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정부에서 개인 부담률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부담 9%를 주고 온실은 15%를 주고 소상공인한테는 30%의 자기 부담을 주다 보니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그 본인들이 내야 될 돈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그런 면에서 좀 활성화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네. 이제 잘 신경 써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뭐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시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뭐 거기 인구에서도 이제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 뭐 온시 여기 나와 있는 사업량들 봤었을 때 증가가 아니고 그러면은 감소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작년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그만큼 이제 홍보라던가 이렇게 가입을 꺼려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증가 인구 증가 전체적인 증가의 반면에 이 그 보험 사업 참여율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그러면은 마이너스 아닌가요? 현재까지는 한 보험 가입 집행률 한 74%가 되고요.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근데 아직 뭐 12월까지가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제 계속 이제 읍면동을 통하거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네. 많은 시민이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보험에 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예측하지 못한 이런 풍수의 피해를 겪었을 때 시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폭염 대책비 아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야외 근로자분들한테 또 그 나간 건데 좀 주로 어디 쪽에 많이 나갔나요? 네, 6페이지의 폭염 대책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간 근로자가 저희 부서가 이제 여러 개 부서가 있는데 공원과 뭐 제초나 공원 관리하시는 야간 근로자들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공원 관리 쪽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분들을 한테 이제
쿨토시라든지 쿨조끼를 많이 제공했고요. 아까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파라솔은 그 건설과에 이제 교차 이런 데다가 이제 지원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8페이지에 같은 경우에 폭염 대책비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성립전 예산은 이제 8월 달에 이제 결정이 돼서 이제 저희가 내려온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가 늦게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품목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는 여기 예산서에는 또 같은 쿨토시 아이스팩으로 돼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 미니 선풍기의 휴대용 선풍기가 좀 보급이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 아직은 이거는 확보를 아직 저기는 안 됐고 아직 구매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용 선풍기 쪽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품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에 있는 또 폭염 예방 물품, 이건 이제 5월달에 이제 성립전 예산이 와서 이건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이건 집행한 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이불, 여름 이불을 해서 저희가 이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평택 노인복지센터에 한 520개 정도를 보급했고요. 그다음에 안중 요양시설에 한 520개, 그다음에 북부 노인복지회관에 520개 그 여름 이불을 저희가 이제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애초에 사업량보다 늘어났네요. 종합적으로 하면은 520세트씩 나갔으면은 거기서 이제 여기 예산에는 이게 이제 절반 50%만 반영이 돼 있고 그 50%는 다른 예산하고 이제 여기 일반 성립전 예산이 아니고 다른 거에 합치겠습니다. 총 예산 이제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운영 관리 뭐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이제 물품에 있어서 좀 그 흔히 말하는 그 부실 물품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특히나 라이터 같은 부분은 그 지금 어떠한 물품 이게 그 부싯돌식으로 하는 라이터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제 불이 나오는 라이터가 들어가는지 이런 그 디테일 부분에서도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비상용품 함에 있는 구성에 대한 네. 물품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물론 그 저희가 이제 이 대피 시설이 한 123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대피 시설에 이 비상용품 자체도 하나도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그 지난번에 매번 이제 업무 보고 때나 행감 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긴급하게 추경에 이제 그 아주 기본적인 비상용 함은 먼저 구비를 해놓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추가로 이제 확보해야 될 검토해야 할 부분이 비상 식량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스나 이런 부분에 화재 같은 거에 할 수 있는 방독면 정도 전 세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일부는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이거 아까 뭐 라이터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그러니까 비상용품인데 정작 만약에 그런 상황에 쓰일 때 불량 제품이 나올 수가 있는 확률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라이터를 이렇게 켰는데 불이 안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야전사 괭이를 이렇게 쳐서 이게 벽을 했는데 분질러진다던가 이러한 그 해프닝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 튼튼하고 정말 좋은 그런 비상 용품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그 꼼꼼히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좋은 그 비상 용품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좀 확인을 좀 꼼꼼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도로관리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대상이 자전거 쉼터 12개소, 화장실 6개소입니다. 올해 그 초에 사업 명세서에 나왔을 때는 자전거 쉼터가 11개소로 나와 있었는데 하나가 늘었네요.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쉼터가 지금 12개소를 현재 지금 그 화장실이 6개소가 있고 네. 자전거 쉼터 12개소를 좀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 하나가 늘어서 그럼 예산에도 이게 다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추가된 지금 하나를 추가하신 게 근데 언제? 전체적으로 어디서 저희가 된 거죠? 이제 그 공공요금에서 이제 전기요금에서 전기요금이 약간 이제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인해서 전기요금 증액 부분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한 6개월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월 한 40만 원이니까 240만 원을 좀 반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서정리역 뒤편에 보면 그 저희가 이제 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작년 11월달에 임기한 그러니까 자전거 통행량 계측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량 계측의 서버 임대료가 현재 월 그 한 5만 원씩 나가는데 그 2개소에 대한 임대료를 11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반영을 좀 했습니다. 네. 제가 뭐 다시 한번 여기 사업 명세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예, 그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자전거 쉼터 11개소 확실히 나와 있고요. 그때 사업비 이제 1,950만 4천 원, 1,900 54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추가가 돼서 맨 처음에는 이게 350만 원이 올라간 건가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공공요금이 이제 지금 올라간 거라고 네, 보면 맞습니다. 전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전기요금,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분이 이번에 이제 반영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해마다 지금 뭐 공공요금에 대해서 이제 뭐 난방비라던가 이제 뭐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해마다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지금 대비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 연간 이제 저희가 보면 그 연간 그 저희가 공공요금에 대한 이제 납부 내역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 정부에서 발표된 이제 인상분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사용에 따라 뭐 예측해서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저희가 좀 불가피하게 지금 추경 예산을 좀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매년마다 이제 유지보수 하는데 당연히 사업에 올라오시겠지만은 좀 오차가 없게끔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 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는 이거 없었다가 특교세로 인해서 지금 신규로 추경이 올라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기간이 2023년 10월부터 내년 24년 6월까지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5km 정도의 이제 거리를 정비를 하시는데, 근데 지금 첨부하신 그 사진을 봤었을 때 굳이 이렇게까지 정비를 할 심각한 사유라고 좀 보기 힘든 여기 것 이제 같아요. 일부 구간에 대한 이제 사진이 첨부가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현재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재포장 구간을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제 자전거 전도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재료 자체가 이제 그 서울지방국도관리청 현재는 이제 한강환경청이라는데 하천정비공사에서 하상 내에 설치된 이제 투수 콘크리트 재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료가 오래되다 보니까 재료 분리 현상이 발생이 되고 융기가 돼서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거를 교체하고자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 돼서 요구를 하게 됐고요. 상태가 양호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균열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균열 보수 같은 걸로 보수를 좀 계획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오송강변 그 자전거 도로 단거리 501-132번지 이때가 최초에 지금 그 자전거 길이 만들어진 게 언제죠, 정확히? 전체적으로 보면 2009년부터 사업이 시행됐고요. 전체적 마무리는 한 2011년 정도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그 정비했던 그 횟수는 몇 회나요? 있었나요? 횟수로 좀 따지기 어렵고요. 저희가 수시로 계속해서 이제 자전거 실제로 이제 거기가 레저용으로 보면 하천변에 자전거도 잘 구축이 돼 있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있고요. 그 수시로 이제 그 저희가 순찰도 하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이런 보수가 아니라 이제 균열에 대한 보수가 좀 많고요. 소소한 변형이나 이제 소파 보수 같은 거를 수시로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 긴 만큼 이제 이거를 정비를 하였을 때 최대한 튼튼한 재질 재료들로 이제 도로 개선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 뒤에 이제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 물론 자전거들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도로가 다시 뭐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재포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튼튼한 재료로 튼튼하게 시공을 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이 46페이지 그 우회전 신호등 신설 관련해서 이제 이윤아 의원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 행정사무 올해 6월달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제 결산 그쪽에서 그 전임 이제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교차로 이제 횡단보도 이제 보행 안전에 관련돼서 문제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우회전 신호등 뭐 물론 그거가 생기고 나서 특히나 동삭동 그 사거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들도 이제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예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좀 이관이 안 된 것 같아서 저희 과장님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격거리를 이제 현행 2m에서 이제 5m 이제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 시의 이격거리는 제가 알기로 한 2m 정도 내로 알고 있어요. 2m, 3m 그 정도.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5m까지 늘렸을 때 이제 횡단보도하고 정지선하고의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율이 현저히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2017년도에 이제 130 교차로 그쪽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131건이었던 게 이제 그거를 도입을 하고 나서 75건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지 자체에서도 이제 청주시의 사례를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도 그거에 관해서 좀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은 좀 벤치마킹까지 뭐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것들 링크를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뭐 어린이 보호구역을 먼저 시행을 하던 간에 아니면 이제 혼잡한 그런 교차로에서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하면은 지금 뭐 우회전 신호등 신설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 안전 보행에 있어서 충분히 이제 사고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검토해드리기를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뭐 제가 속기록은 여기 참석하기 전에 전체적인 속기록은 이제 다 보고 이제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왔고요. 아까 뭐 이은하 의원 말씀하신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삼수 의원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이제 교통 우회전 차량 우회전 그 신호등 설치하면서 전반적으로 새로 하는 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질문을 드릴게요. 한 가지 정도 하나만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이제 엠버스 노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6,801번 버스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이제 신설이 됐어요. 평택에서 판교로 가는 9월 1일 날 이제 신설이 되었고 5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죠, 하루에. 지금 승차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혹시 그 파악이 되시나요? 승차율은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증차를 요청하는 민원인도 있는 경향이고요. 지금 네, 아직 지금 저희가 요구하시는 대로 다 수용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그 뭐 이제 배차라던가 증차 요청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다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정신 없으신 거는 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글쎄요,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고려는 해볼 필요는 저도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이제 노선 이제 증설 같은 부분도 그렇고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잘 녹아들어서 이제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은 다시 한번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똑버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취지는 좋다마는 이제 반대적으로 그 택시 업체에서도 많이 지금 반발도 있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대책위까지 꾸려가지고 뭐 면담을 요청을 하거나 이제 그런 집단 행동이 들어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감정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서 이렇게 그 버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공형 택시 또 이제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생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만드는데 그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그 중간에 중심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